어제 이어 오늘도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중국 중간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중간촌 출신 기업 가운데 VR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타구를 만나봤습니다. 해남군이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에 들어갑니다. 해남군은 자체 건립 기금을 활용해 주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성을 살린 신청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경제와 문화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도 오늘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의 새로운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이 갖고 있는 섬과 해양, 하늘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 베이징의 중간촌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전남 순천시가 이 중간촌을 모델로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촌이 어떤 성공 기업을 배출했는지 성정환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위 IT 기업 2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들어서 있는 베이징 하이디엔 위안 지역. 이곳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VR 콘텐츠 기업 타구입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타구는 중간촌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베이징의 주요 관광지를 VR 콘텐츠로 담아내는 등 업계 선두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정원정 회장은 중국 명소를 VR로 담아낸다는 아이디어를 실현해냈습니다. 베이징 시내 관광지 230여 곳을 VR로 구현하고 판권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명동에서 쇼핑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촌의 다양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是这样，我们是第一家进入中关村互联网文化创意产业园的企业，第一家。进来的时候，这里原来是一片老旧的工厂，现在变成一个创意产业园区了。我们是这家创意园区的第一家企业，也是科技与文化融合的领军型企业。那么在这个园区，我们进来之后，主要是方向是，因为产业转型嘛，从制造向创造转型。这个转型过程当中，我们重点是从前端的研发设计、技术开发加文创内容的融合，形成了科技与文化融合的这么一个新型的企业。 순천시가 이 중간촌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순천시는 단순히 창업 자금을 청년들에게 나눠주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를 직접 기업으로 육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VR과 전자상거래, 그리고 음식을 통한 한류 등 3가지를 사업군으로 정하고 오는 8월 청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9월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넉 달 동안 창업 리그를 열어 집중 육성할 한 팀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우승팀에는 주거시설과 상금 1억 원이 지급되고 내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창업에 나섭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중간촌의 신화가 순천에서도 탄생할 수 있을지 안팎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순천시의 창업 정책을 주제로 한 특집 다큐멘터리 창업혁신 생태도시와 만나다가 오는 28일 방송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탄생시킨 미국 시애틀 레드먼드시를 비롯해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육성한 중국 베이징 중간촌 지역을 조명하고 창업의 의미와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최초 창업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25일 저녁 6시쯤 고흥군 과영면의 한 저수지에 지게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게차를 몰던 61살 신모 씨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 씨가 지게차로 저수지 인근 농로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산에 추락한 경비행기가 헬기로 인양됐습니다. 산림항공관리소는 야산 중턱에 추락한 경비행기를 헬기로 끌어올려 여수공항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한국교통대학교는 해당 기종이 이전에도 추락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며 인양된 경비행기의 추락 원인과 결함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진도 가사도 인근 바다에서 요트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 3명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진도군 가사도 남쪽 2.2km 바다에서 3명이 타고 있던 요트가 표류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요트와 어선 등을 가지고 출항할 경우 연료류 등 선박의 장비를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에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오전 완도, 장흥, 여수 등 전남 12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27일 오전까지 전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고 지리산 부근과 일부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또 지리산 부근과 동부권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남군이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에 들어갑니다. 건축한 지 50년이 지난 기존 청사 건물은 주민광장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자체 건립기금을 활용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청사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은 그대로 보존하는 등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해남군 신청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총 43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해남군 신청사는 축구장 2.5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군청사와 5층 규모의 군의회 건물이 들어섭니다. 군청사 1층과 2층은 해남 역사관과 북카페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민간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적립에 들어간 580억 원의 청사 신축 기금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사가 우리 국민들의 문화와 예술, 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해남군의 랜드마크로서 우리 국민들의 편의시설을 주 2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건축된 해남군 청사는 2012년 건물안전 진단 결과 재난취약 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오랜 수기 과정 끝에 신청사를 현청사 바로 뒤편에 짓는 한편 신청사 완공 이후에는 기존 청사를 철거해 주민광장으로 조성합니다. 또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을 그대로 보존해 해남읍성을 비롯한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청사는 너무 낙후돼가지고 군민들이나 군청 직원들 또한 활용하기가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화장실 또한 그렇고요. 지금은 새로운 청사가 지어진다는데 정말 좋은 청사가 지어지고 군민과 직원들이 하나 되는 그런 정말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해남군 신청사. 2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시장은 시승격 30주년인 올해 광양의 경제와 문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지역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광양경제 제2의 원년을 이끌겠다. 민선 7기 1주년, 정연복호가 밝힌 포부입니다. 전남 제1의 경제도시 선포 이후 광양시는 포스코케미칼과 협약을 맺고 2차 전지 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 스마트 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산업용 드론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은 탄력을 받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풍과 황금, 율촌산단의 4차 산업을 유치하고 광양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드론, 로봇 산업 유치에 나서겠습니다. 광양항에는 154 kV 전력 공급 시설 설치와 해양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여수와 순천과 연결되는 광양 내부 수로로 개설을 통해서 세계 10대 항만 진입을 앞당기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개선된 정주 여건도 약속했습니다. 정 시장은 영세 전용 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와 청년 지원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세대별로 필요한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 균형을 맞추고 각종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는 러시아 현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 시장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의 경제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반드시 성공한 테마파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관광사업인 가칭 가족의 어린이 테마파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투자보다는 심플하면서도 스피드하고 액티브한 시설과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실내 공간 조성에 중점을 더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섬진강 마리나베이와 이순신 테마거리 사업을 묶어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양시의 민선 7기 비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의 새로운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이 갖고 있는 섬과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청색의 자연자원이 전남의 가장 큰 힘이자 미래 발전 동력이라며 이곳에서 블루오션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로의 탈바꿈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6천만 관광객 시대,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와 은퇴 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 등 신성장 산업과 전통 산업 간 동반 성장을 통해 전남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남의 풍부한 블루 자원을 바탕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할 핵심 성장축으로 우뚝 세워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해남군이 26일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 21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13,688명 가운데 12,487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26일부터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 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과 수령증 서명 후 수당을 수령하면 됩니다. 농민수당은 전액 새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잘 살아야 지역 경제가 잘 살고 또 우리 해남 경제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금보다는 이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지역 내에서 이 자금이 선순환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고흥군이 2028년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계획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관광진흥 종합계획보고회를 열고 관광 분야 5대 전략을 세우고 150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역사, 문화, 인물을 관광 자원화하고 고흥과 여수를 잇는 연륙 연도교를 활용한 축제와 행사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이 올해 1분기 자동차세로 차량 12,500여 대에 대해 13억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며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장흥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건당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폭력 범죄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입니다. 영암과 무안, 신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올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서삼석 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받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의회가 1차 정례회를 끝마쳤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6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영암군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조례 10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습니다. 영암군이 국민여가 캠핑장을 임시 개장합니다. 영암군은 2년 만에 완공된 국민여가 캠핑장을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주말 동안 임시 개장하고 다음 달 13일 기찬랜드 개장과 함께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영암 국민여가 캠핑장은 월출산 인근에 텐트 설치가 가능한 캠핑 사이트 33개와 샤워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인턴제 사업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면 다음 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목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기관,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턴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목포시 일자리 청년정책과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아침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전이면 전 지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잠시 남하했다가 주말에 다시 북상해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대부분 그치겠고요. 금요일 반짝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주말과 휴일 다시 한번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을 내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내 주위를 around,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 채로 걸음은 널 따라가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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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